정치타짜 미주동포들의 밑장 빼기. 미주 정치타짜들의 밑장 빼기. 자, 김 사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것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아주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세상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6월 2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비서실장을 했던 마크 매도우의 보좌관 캐시디 허친슨, 네. 이분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젊은 분이더라고요. 25인가 26, 그쵸? 예, 그런데 이분의 발언이 또 많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알았던 네. 얘기들, 들려오던 얘기들하고 다른 것들이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딱 정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승질이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없죠, 전혀. 누가 봐도 성질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유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모습도 있긴 있지만 화를 낼 때는 불같이 내고 그런 것들을 화면상에서도 많이 봤고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방적이고. 예, 캐시디 허친스는 비서실장의 보좌관이니까 이 백악관에 같이 자주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당탕 쿵탕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백악관 다이닝룸 벽에 케첩이 묻어 있고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쫙 깔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윌리엄 박 법무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부정선거의 정황 같은 거, 그 근거 같은 건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 네. 그 얘기를 듣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밥상을 엎었어요? 거기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아, 캐시디 허친슨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네네. 분명하게.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예. 두 번째 중요한 점, 2월 6일 날 의사당 앞에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트럼프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간 거다. 네. 위에서 선거 부정에 항의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간 거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이 캐시디 허친슨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시위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대통령용 리무진을 타고 그 의사당으로 막 가려고 한 거예요. 아, 참. 그랬더니 경비가 트럼프 대통령님 예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 변호사도 아이고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따라올 거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왜 그래? 나 가야 돼 거기. 우리 통지들 있는데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 네. 이렇게 운전대를 뺏어서 자기가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있고 캐시디 허친슨이 이걸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군. 창문으로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나라의 세계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이야, 영화야,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랬대요. My people, 내 사람들이 저기 있잖아. 그냥 가야 돼.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얘기하고 다른 거죠. 그 사람은 세상에. 지금 강력하게 그 사람들과의 동지의 동질감,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다 엿보이지 않습니까? 야, 네. 참. 세 번째,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를 기소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림이 딱 잡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너무 단순해요. 선거했어. 2020년에 졌어. 선거 부정이라고 우겨. 증거가 없으니까 그 지지자들한테 간접적으로 호소해. 폭동 일으켜. 나 폭동대에 합류해. 그리고 캠판 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증 못하게 막아버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거에 지고 선거 부정이라고 우기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참.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네네.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 기소한다는 게 또 쉽지도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제 이런 정황들은 분명한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지지자들하고
사전 공모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고 이런 것에 깊이 연관이 돼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또 법무부나 FBI는 이런 점을 또 밝혀야 돼요. 안 밝히고 그냥 막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 밝혀지면 기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다. 현재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제뉴어리 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의회 청문회 소식 이렇게 3가지 점만 딱 간추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엄청나게 큰 논란을 일으킨 일이 낙태. 우리 김영훈 교수님 몇 번 얘기했죠. 네네. 드디어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하는 로 비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상 50년 밖이에요. 만에 일이에요. 50년 만에 일. 네. 어떻게 그러지? 1973년에 이게 된 거거든요. 연방법에 네. 의해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년 만에 딱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워낙 극반대 의견들이 많은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의견들이 날석에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것도. 자, 지난주 금요일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낙태가 완전히 금지되는 주 또는 한 달 이내에 금지될 주의 명단이 이렇습니다. 빨간색인가요? 예. 유타,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르칸사, 루이지애나, 미주리, 테네시, 알라바마, 켄터키, 오하이오, 여기는 당장 낙태 금지예요. 네. 그다음에 미시시피와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아이다호, 여기는 한 달 이내로 이제 금지가 시작될 겁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많이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CBS와 YouGov, YOUGOV가 합동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판결 난 이틀 뒤에 한 겁니다. 59% 대다수의 미국의 어른들은 이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3분의 2인 67%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가 반대하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프로 초이스, 프로 라이프 이렇게 가지고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요런 설문 조사와 사람들의 대충의 생각이 어떤지 이것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굳이 어떤 점이 옳고 어떤 점이 그르다, 이거는 숱하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제가 NPR에서 출퇴근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 기독교 여성입니다. 어려서부터 백인 여성인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학교 나가고 잘 성장해서 이 티네이저 대학생까지는 그 교회 내 청년단체, 기독교 모임 이런 거 다 리더로서 활약을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돼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니까 이 남자와의 이 견해차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견해차가. 그래서 결혼까지는 힘들겠구나. 결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남자와. 그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네. 만나지 말자. 그러고 나서 임신 테스트를 하니까 임신된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 이 여성분이 택할 수 있는 거는 낙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거기 또 낙태 찬성론, 보호론, 낙태 금지론자리 막 있나 봐요. 그 산부인과에. 전 실제 겪어보진 않았는데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구만요. 그렇지만 이 여성의 마음은 낙태는 살인이야 하고 이런 구호 같은 거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평생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모른다, 이런 마음밖에는 안 들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 하나 해드렸고, 두 번째는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어토니. 죄송합니다. 이 법무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입니다. 법무장관은 어토니 제너럴이고, 검찰총장은 디스트릭트 어토니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네. 네. 네. 방송에
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연방대법원의 낙태 보호 철폐는 누구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냐면 저소득층 여성들, 맞아요.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 네. 유색인종 여성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워킹 클래스, 노동하는 여성들, 이런 분들한테 직격탄을 날린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임신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떻고 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너는 낳아야 돼라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텍사스주의 검찰총장 자기가 공개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낙태 문제로 인해서 이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일 같으면 이 낙태를 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그 사람을 잡아들이고 기소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얘기했네요. 낙태 관련 법안을 어기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겠다. 기소하지 않으면 뭐 허락하는 거죠, 뭐. 법원에서는 금지를 위법이라고 했다 해도. 네. 검찰이 그걸 그냥 놔두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야, 이런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그러네요.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게 발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 얘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오늘 나온 얘기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정치제도 중에서 이 연방 대법원이 9명의 대법원 판사로 이루어져서 정말 미국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법을 만드는 건데. 네. 의회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하원과 상원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도 더 법적으로 신중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을 만들어놨는데 한 보수적 성향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우르르 그 관련된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서 휘르르 그쪽으로 다 가고 또 저쪽 성향의 대통령이 저쪽 성향의 대법원 판사를 몇 명 뽑았다고 해서 또 판결이 또 우르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 신중을 기해서 민주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들의 뜻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유,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자기 자신을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뽑더라도 이 사람은 진정으로 미국 현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 현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지금 이걸 보면은 이거는 뭐 이러려면 뭐하러 연방 대법원 있어? 그냥 혼자 다 하지. 상원에서 그냥 해버리지. 상원에서 손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비판들도 있다. 요거를 한번 또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가 뭐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낙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총기 규제, 아니 그걸 넘어서 총기 금지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지키겠다고 그 인권을 유린한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저도 여성을 잘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정말 이런 문제 민감한 부분을 잘 몰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강간을 해가지고 애를 배기하면 여자가 네. 아주 옛날에 낙태 같은 거 못할 때 그 임신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요, 여자가.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여자를 임신을 시켰다는 걸로 인해서 가정폭력도 더 일어난다고 그러네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너는 애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더 폭력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강간을 해도 여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니까.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한 권한을 여성이 결정하도록 하고 낙태는 하지 말도록 사회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러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낙태권 보호입니다. 이 낙태를 옹호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낙태 옹호론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낙태의 권한을 여성에게 주자 이런 뜻이죠. 여성이 그럼요. 그 누가 뭐 어린 생명을 죽여라 막 다 죽여야 돼 죽이는 거를 찬성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예.
그래서 네. 이 낙태 권한을 과연 연방 정부에서 여성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요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네.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셔서. 예, 284화 정치 타짜는 이렇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정치 소식 이외에도 들어가는 마당, 초대 손님, 먹살 경제, 안내 말씀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을 검색하시어 팟캐스트 청취 및 유튜브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